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구독자분 태백산님의 명도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낭독을 하는 거예요.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비가 없는 상황이라 금전적인 협의를 할 수도 없고 계고는 했지만 아직 2주간의 조정기간이라 어차피 강집은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말까지 미뤄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전화를 겁니다. 이번 달까 말까지 미뤄주신답니다. 그 대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테니까 집 보러 오신 분 계시면 좀 보여주시고요. 이번에는 약속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집도 보여드리고요. 3월 말에는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명도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까지 꽝 찍은 첫 번째 약속은 아무렇지도 않게 산산이 깨지고 두 번째 약속을 하게 되었고요. 며칠 후에는 집이 마음에 드신다는 분이 계셔서 계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가고 약속한 말일이 다가올 때 확인 전화를 또 해봅니다.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겠지? 또 미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또 집이 어떻고 운운하며 4월 초까지만 미뤄달랍니다. 집 계약까지 해놓은 걸 알고 계약일 아침에 집을 빼겠다고 하네요. 그렇게는 안 되고 강집 진행하겠다고는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단 계약 해지 먼저 해놓고요. 며칠 전에 집 계약할 때 만약에 살고 있는 계신 분이 집을 못 비워주시면 계약금만 돌려드리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놓아서 다행히 위약금은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강집 신청을 해놓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점유자한테 완전 질질 끌려다니는 꼴이 될 뻔했습니다. 잠시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는 법무사 김땡땡이라고 합니다. 용인의 땡땡 아파트 경매 진행하시는 분이시죠? 알지도 못하는 법무사가 웬 전화지?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예, 제가 그 집 점유자 친구라서요. 사정 얘기를 듣고 낙찰자분께 부탁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부탁을요? 강제 집행을 4월까지만 좀 미뤄주십사 해서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안 들려요. 얼른 녹음 기능 버튼을 누릅니다. 여보세요? 강제 집행을 좀 미뤄주십사 해서요. 벌써 약속을 2번이나 어기셨는데 4월에 나가신단 말을 어떻게 믿고 강제 집행을 미뤄드립니까? 그래서 법무사인 제가 전화를 드린 겁니다. 제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4월 12일까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4월 12일에도 약속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모든 피해 보상을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화 끊고 녹음이 잘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줍니다. 내 목소리가 원래 이런가? 대화를 듣고 있자니 좀 웃기기도 하고 이상하네요. 사실 통화를 좀 오래 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법무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경매 용어나 법률적인 용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고. 강제 집행은 아직 1달 정도 남아서 어차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보증인이 1명 생기면 나중에 압박용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네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전화상으로 본인이 보증 서겠다고 한 말이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궁금한 건 바로바로 해결해 줘야겠죠.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차여차해서 전화상으로 보증을 선다는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 대답이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건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나 참 무슨 법이 판사 마음대로냐 어이가 없네.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판사님은 효력이 있다 없다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십니까? 그건 통화 내용을 들어보고 보증을 서겠다는 사람의 진정성을 가지고 봅니다. 진짜 보증을 서겠다는 건지 아님 그냥 한 말인지. 갈수록 가관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보증을 서겠다는 말을 재차 3차 확인하면 진정성이 높아지겠네요. 아무래도 여러 번 확인하면 판결에 유리하겠죠? 네, 고맙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전화보증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요. 자칭 법무사분께 전화를 겁니다. 본인이 보증 서겠다는 말을 2번, 3번 유도해내고요. 어렵사리 미뤘다고 생색을 있는 대로 냅니다. 4월 12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약속을 지키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만약 이사를 못 가게 되면 이삿짐 센터에 짐을 보관하고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을 받아내고 통화를 마칩니다. 4월 초 점유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봅니다. 이번에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 점유자님. 이젠 이사비를 요구합니다. 강집 날짜가 다가오니 더 이상 못 버틴다는 걸 알고 강집 비용을 이사비로 요구합니다. 거절하지 못할 적당한 금액을요. 고수네요. 교도소에 있다는 소액임차인도 왠지 의심이 갑니다. 4월 12일 드디어 당일입니다. 구스타님과 뽕꾸님을 만나 같이 갑니다. 도착해보니 이삿짐을 내리고 있네요. 이사를 가기는 가는가 봅니다. 은행에서 5만원권으로 이사비를 준비하고 관리사무소에 들러 연체관리비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봉투에 담아서 집에 올라가 봅니다. 이삿짐을 반쯤 내리더니 스톱입니다. 이사비를 주면 나머지를 내리겠다네요. 밥 먹듯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수없이 하더니 남들도 다 자기처럼 그런 줄 아는 모양입니다. 쓸쓸하네요. 봉투에 담긴 돈을 보여만 주고 이삿짐을 마저 내려야 주겠다고 하니 그냥 여기서 살겠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같이 간 파트너분들과 삼겹살에 쇠주 한잔 하러 갑니다. 맛있게 삼겹살 구워 먹고 쇠주 한잔 하면서 보증을 섰던 자칭 법무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기 상황이 이래저래 하니 보증 서신 것 이행하셔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본인이 점유자와 통화를 해보겠다네요. 잠시 후 자칭 법무사한테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짐을 다 내렸답니다. 삼겹살값 계산하고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한 분을 모시고 아파트에 올라가 봅니다. 이삿짐은 다 내려서 벌써 이삿짐 차는 떠났고 커다란 박스 2개를 거실에 남겨뒀더군요. 마저 들고 나가시라고 하니 이건 이사비 받고 들고 나가겠다네요. 나참 들고 문 밖에 나가시면 드린다고 하니 욕을 하면서 거실 바닥에 들어 누우십니다. 그럼 돈을 공인중개사분께 맡겨놓을 테니 박스 들고 나가서 받으시라고 했더니 못 믿겠다고 경비실에 맡겨놓으랍니다. 오기가 생기대요. 나도 경비 아저씨 못 믿겠으니 못 믿으니까 여기서 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는 나와버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또 한 번 자칭 법무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점유자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유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공인중개사분 계좌로 이사비를 입금해주고 제가 그 자리에 없는 조건으로 짐을 들고 나오기로 합의를 합니다. 만약 짐이 남아있으면 쓰레기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한 장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분 혼자 아파트로 올라가셔서 입금된 금액을 확인시켜주고 짐 들고 같이 나오고 제가 일러준 번호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습니다.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파트너분들과 함께 올라가 봅니다. 근데 와, 진짜 대박입니다. 분명히 열쇠가 3개씩 있었는데 2개씩 뿐입니다. 공인중개사분이 입금을 안 해주면 열쇠로 열고 들어올 심산이었나 봅니다. 정말 징글징글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잔금 납부하고 명도 완료까지 불과 2달 정도 걸렸는데 기분은 2년 걸린 기분입니다. 어쨌든 첫 명도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재미없는 걸 끝까지 읽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재밌었고 제가 경험한 거하고 겹치는 제가 했던 그 속썩였던 제 사건에서도 너무나 속썩였던 그 사건들이 오버랩되면서 감정이입돼서 그랬습니다. 이분 이 명도 얘기가 실제로 있는 일들이에요. 실제로 있는 일들. 여러 건을 해보지 않은 분들, 수많은 사건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정말로 뭐 적당히 운이 좋아가지고 본인들이 겪었던 그런 몇 건들이 그냥 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맞습니다. 이분들 저도 불과 얼마 전에 부산에 이제 뭐 해운대 마린시티 아파트 하나 제니스 거기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거기도 이제 협의 다 하고 나중에 뭐 이사 가는 날 제가 갔거든요. 내일도 제가 명도를 하러 가지만 명도할 때 그래요. 보통 이제 아침 이삿짐 차가 보통 이제 이사할 때 인부들이 먼저 오고 이삿짐 차 좀 뒤에 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사가 보통 8, 9시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짐을 다 내리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한 11시, 빨라봤자 11시, 어떤 경우는 12시 넘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요. 일찍 가서 기다리지 않으면은 이삿짐을 안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몇 시간씩 제가 보초를 서는데, 가면은 돈 달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러면은 이삿짐은 다 빼고 완벽하게 다 빼고 그리고 이사비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문제가 항상 되는 게 뭐냐 에어컨 문제가 이렇게 많이 문제가 돼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전문으로 이렇게 전문 업체들이 와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그래요. 소장님 뭐 에어컨은 우리가 다 했는데 에어컨만 이래 해서 내일 와서 기사가 이렇게 한다니까 양해를 해달라 하거든요. 물론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사비를 일부만 지불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완전히 저기 에어컨까지 이렇게 나머지 다 나갔다는 걸 확인하고 나머지를 입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태백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재밌는 길 있으면은 재밌는 명도 얘기 있으면은 또 보내주세요.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른 구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